여러분 혹시 최근 은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무려 46년 만에 가장 큰 폭인 하루 만에 30%가 넘게 떨어지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내 계좌에 파란불이 켜지는 걸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 바닥일까? 이 기회에 은에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셨을 텐데요. 오늘 김대리가 이 은가 폭락 사태의 진짜 원인과 함께 우리가 간과했던 은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싸니까 사라 같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소중한 머니 멘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락장에서 유독 은만 이렇게 크게 흔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금과 은의 압도적인 시장 규모 차이에 있습니다. 금 시장이 망망대해 같은 거대한 바다라면 은 시장은 작은 욕조에 불과합니다. 시장 규모가 작다는 건 외부 충격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바다에 페인트 한 통을 붓는다고 바닷물 색이 변하진 않지만 욕조는 순식간에 색이 변해버립니다. 은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돈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가격이 너를 뛰게 되는 구조인 셈이죠. 게다가 은 시장은 중앙은행이나 대형기관 같은 이른바 큰 손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시장입니다. 든든하게 받쳐주는 세력이 적다 보니 가격이 떨어질 때 이를 방어해줄 힘이 금에 비해 훨씬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작은 시장 규모와 취약한 지지 구조가 이번 30% 폭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과 은을 묶어서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둘의 태생적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이 주로 가치를 저장하는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다면 은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원자재의 성격이 훨씬 강하죠. 실제로 은의 전체 수요 중 무려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은은 지구상의 금속 중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고성능 반도체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에도 엄청난 양의 은이 소모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역시 은의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죠. 이렇게 산업용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은값이 경기에 따라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공장이 멈추면 은을 사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순식간에 꺾여버리기 때문이죠. 금은 세상이 불안할 때 가치가 오르지만 은은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가야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을 금의 동생이라기보다 불의의 사촌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번 폭락 사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은의 수요 감소라는 공포를 자극한 측면이 큽니다. 산업계에서 은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은에게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족쇄가 됩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파도에 은이라는 배가 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뒤흔들리는 구조적인 이유인 것이죠. 결국 은 투자는 금 투자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흐름을 읽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장 체급도 작고 산업 경기에 민감한 은 시장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미국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인사 뉴스 때문이었죠. 현재 달러의 향방을 결정하는 연준의 수장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다가오는 5월에 끝이 납니다. 모두의 관심이 다음 의장이 누구일지에 쏠린 가운데 트럼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의장으로 지목한 인물은 바로 경제학자이자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은 시장을 포함한 원자재 시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케빈 워시는 시장에서 현 의장인 파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매파란 보통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시장에 돈줄을 죄는 성향을 말하죠. 그는 평소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은 자산 거품만 만들 뿐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성향의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앞으로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곧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여전히 강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반대로 은과 같은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 공식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달러가 귀해지니 달러로 사야 하는 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며 수요가 급감한 것이죠. 트럼프는 원래 저금리를 선호해왔기에 매파인 워시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워시는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대신 금리는 내릴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뉴스 하나 때문에 하루 만에 30%가 빠졌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폭락의 뒤편에는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아주 무서운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 수중에 100원밖에 없어도 거래소에서 900원을 빌려 1000원어치 은을 사는 것이죠. 가격이 오를 때는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나 신이 나겠지만 문제는 가격이 떨어질 때 시작됩니다. 내가 1000원을 투자했는데 가격이 딱 10%만 빠져도 내 원금 100원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떼일 수 없으니 기계적으로 여러분의 은을 강제로 팔아치우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제 청산 혹은 반대 매매라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청산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레버리지를 쓴 수많은 사람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쏟아진 엄청난 매물은 가격을 더 깊게 떨어뜨리고 이는 또 다른 사람들의 청산을 불러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가격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죠. 이번은 시장의 30% 폭락 역시 이런 연쇄 청산이 도화선이 되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취약한 자본들이 먼저 터지면서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셈이죠.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려 했던 욕심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는 투자의 잔혹한 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언제나 레버리지라는 것을요. 가격이 이렇게 너를 뛰는데 은을 더 많이 캐내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의 공급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놀랍게도 은은 은광에서 직접 캐내는 양보다 다른 광물을 캐다 나오는 부산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굴이나 납, 아연을 캐기 위해 땅을 파야 비로소 은도 함께 딸려 나오는 구조인 셈이죠. 그래서 은값이 아무리 올라도 굴이나 아연의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은의 생산량만 따로 늘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은은 스스로 공급량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종속된 광물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금은 금반지나 금리를 녹여서 다시 금괴로 만들기 쉽지만 은은 사용되는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은의 절반 이상은 아주 미세한 입자 형태로 첨단 부품 속에 박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는 그 미세한 은을 일일이 추출해내는 비용이 새로 캐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죠. 결국 한번 산업 현장에 투입된 은은 그대로 소모되어 사라지는 일회성 자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수요는 AI와 전기차 산업의 발달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죠. 이런 수급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은의 가치를 지탱하는 아주 강력한 펀더멘탈이 됩니다. 당장 눈앞의 폭락은 고통스럽지만 은이라는 자원 자체가 가진 희소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고 싶어도 맘대로 못 캐고 쓰고 나면 사라지는 은의 운명이 미래의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46년 만에 대폭락이 남기는 시장의 민낯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이너스 30%라는 숫자는 분명 공포스럽지만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은값이 어디로 튈지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지독한 변동성을 견뎌낼 체력이 필요하죠. 몰빵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자산 배분과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에게 이번 폭락은 오히려 웃으며 지켜볼 수 있는 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달러를, 원자재가 저렴할 때는 원자재를 조금씩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냉정하게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 그것이 바로 김대리가 강조하는 머니 멘탈입니다. 투자는 오늘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야 할 긴 여정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의 시련이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더 크게 키워주는 소중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직장인들의 멘탈을 꽉 잡아줄 더 알찬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